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함께 하면 보입니다. 들으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비문학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비문학 지문도 골고루 읽어보고 소설도 읽어보고 이렇게 시도 계속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한 이런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22년 11월 고1 모의고사 양면 시장과 관련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이제 문단을 보시면 이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다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이용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상대 집단하고 거래를 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 플랫폼 사업자를 좀 약간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배민을 해볼까요? 예, 배달의 민족 아시죠? 우리 그 배달의 민족에 우리 되게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이용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용자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소비자. 자, 그리고 상대 집단이라고 하면은 그 상대 집단은 뭐가 될까요? 이 배민에서 우리가 이게 사 먹는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죠. 가게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킨도 있고 뭐 이제 회도 팔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이 상대 집단하고 거래하면서 이 경제적인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양면 시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양면 시장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되죠. 네이버도 되고 다음도 되고 쿠팡도 있죠. 예, 굉장히 이제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때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의를 또 해주고 있는데요.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인 환경을 일컫습니다. 예, 그래서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 플랫폼 사업자는 유튜브도 되고요. 그죠? 배민도 되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집단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을 절감을 해서 상대 집단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가게에 가서 직접 이제 시간과 노력을 이제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민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쉽게 전화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제 손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결제를 해서 바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니까 이런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을 절감을 해서 이 상대 집단, 이 가게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예를 든 게 뭐냐면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플랫폼의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이 있죠. 자, 그러면 카드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 뭐 현대카드니 뭐 그 삼성카드니 여러 가지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반대쪽에는 그것을 지불 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이 가맹점들도 많죠. 뭐 가게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음식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백화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옷가게든 여러 가맹점들이 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카드 회사, 자, 여기서 지금 플랫폼 사업자 신용카드 회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양쪽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도 고객이 되는 거고요. 가맹점들도 고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볼까요? 자,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양쪽 이용자 집단의 관계를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규모가 이용자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용자의 규모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용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랑요. 자,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해서 두 개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동일 집단 내에서 발생을 하는 걸로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 내의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특성입니다. 내가 배민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배민을 이용하는 사람의 규모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 개별 이용자, 이 소비자의 효용이 되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와 달리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은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면 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필수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양쪽 이용자 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하잖아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배민을 예를 들었는데 이 배민이 그 플랫폼 이용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이용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이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 가격 구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가격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가맹점들한테도 지금 이제 그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쪽에다가 이게 똑같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요. 차별적으로 가격을 부과한다. 자, 그래서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을 한다거나 한쪽 이용자 집단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 문단을 봅시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면 클수록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비를 좀 낮게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외부성이 크다,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회비를 좀 약간 낮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맹점들의 효용이 당연히 증가하죠. 그죠? 자, 그래서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돼요. 예, 이제 건당으로 이 가게들은 돈을 내거든요. 우리가 이제 카드를 쓸 때마다 자, 그 이용료를 가맹점이 이제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가맹점의 효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이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는 가맹점이 카드 회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큰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리고 5번째 문단을 볼까요? 자, 한편 가격 구조는 수요의 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친다 그랬나요?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양면 시장에서 양쪽 이용자 집단 각각은 플랫폼 이용료의 변동에 따라서 이용자 수라든지 서비스 이용량과 같은 수요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카드 회원의 수요의 어떤 가격 탄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연회비가 오를 때 카드 회원 수는 크게 감소를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회비가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회원수가 크게 감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자, 따라서 자, 이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쪽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각 집단의 최적의 이용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낮은 이용료를 부과를 해서 어떻게든 이용자의 수를 늘리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6번째 문단이네요. 자, 이 6번째 문단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쿠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자기네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공짜 미끼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짜 미끼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료 서비스를 해준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이제 늘리면서 반대쪽 집단 이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무료로 뭐 이게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배달료를 안 받겠다. 그래서 무료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반대쪽 집단, 그러니까 이런 가게들의 어떤 그런 집단들이 여기에 참여를 좀 많이 하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해요. 유튜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미엄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게 있죠. 그러면은 뭐 이제 중간에 뭐 광고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음악을 이제 이게 들을 수 있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의 긍정적인 경험이 무료 이용자에게 전파가 되어서 그중 일부가 유료 이용자로 전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프리미엄이 좋다. 되게 이거 써보니까 되게 유익한 것 같아. 저도 써보니까 이 유튜브 이제 프리미엄을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다운받아 놨다가 그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그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유튜브 이제 뮤직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유료를 한번 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이 또 무료 이용자, 유튜브를 그냥 이제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라고 하면서 이 일부가 유료 그 이용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렇게 양면 시장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되게 이게 경제적인 건데 되게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겪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배민에서도 물건이란다. 음식을 시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쿠팡에서도 물건을 이제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함께 읽어 보았고요.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